앞 시간에 사교시 1강에서의 그 마지막 내용이 이제 사고 실험, 즉, 삿 익스페리멘트였었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사교시 1강에서 설명한 이유는 요 이제 사교시 2강에서는 이제 프로세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개가 이제 변화를 갖다가 겪는 그 과정을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과정,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할 때 이제 삿 익스페리멘트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리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교재 15페이지의 섹션 1.7의 이제 소제목이 프로세스하고 사이클이죠. 요 이제 우리가 열역학에서 이 과정이라는 것은 개가 이제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제 변화하는 것을 갖다가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 과정을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는 개가 이제 변화를 시작하기 전에 최초 상태하고 개가 변화가 이제 끝난 이후에 이제 최종 상태를 갖다가 명확히 표기를 갖다가 해야만이 우리가 이제 과정을 갖다가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실린더하고 피스톤 사이에 이제 기체가 이제 채워져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이제 클로즈드 시스템이 되겠죠, 밀폐계. 자, 그래서 이제 이 기체계가 이제 상태 1에서 상태 2로 변화를 갖다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걔가 이제 상태가 변하니까 이 걔가 가지고 있는 물성도 변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걔의 이제 상태의 변화를 갖다 표현하기 위해서 기체계에 작용하는 이제 압력하고 기체계의 최적 V를 갖다가 이제 두 개의 축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연력학에서는 요와 같이 이제 압력하고 최적으로 나타낸 이제 그래프를 갖다 PV 순도라고 하거든요. 앞 시간에서 배웠던 상태의 값을, 즉 the state postulate에 의할 것 같으면 개의 상태는 뭐야? 두 개의 상호 독립적인 이제 인텐시브 프로퍼티, 그러니까 이제 개의 크기에 이제 좌우되지 않는 이 두 개의 물성에 의해서 개의 상태가 완벽하게 기술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압력 이제 P하고 최적 V에 의해서 이제 개의 상태, 이제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 그 변하는 매 순간마다의 모든 이제 물성값들을 갖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당연히 이제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 요 개의 압력은 이건 이제 시각물선, 즉 인텐시브 프로퍼티가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개의 최적, 자, 이것은 뭐 가스통이 있으면 이 가스통하다 반으로 이제 개를 갖다가 2분의 1로 이제 우리가 이제 잘라버리면은 요 최적이 2분의 1로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요 이제 요 최적 V라는 것은 이제 인텐시브가 아니고 익스텐시브 프로퍼티인데 어떻게 이제 뭐야 상태 가스를 적용할 수 있느냐, 왜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느냐라고 이제 제 설명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하지만 이 PV 순도의 이제 수평축인 이 이제 그 볼륨, 이 최적을 이제 그러니까 개 전체의 최적으로 이제 보지 않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비최적, 즉 개에 포함된 기체의 단위 질량당의 최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이제 인텐시브 프로퍼티, 즉 시각 물성이 되죠. 우리가 요거 이제 개 전체의 최적이 아니고 개를 구성하고 있는 기체 물질의 1kg당의 최적으로 요 수평적으로 잡으면은 둘 다 이제 압력 P하고 비최적 V는 이제 시각물성, 즉 인텐시브 프로퍼티 두 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요 상태 1에서 요 상태 2로 변화하는 이 이제 변화 과정은 이제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요 수평축에 요 이제 요 물성의 단위만 바뀔 뿐이에요. 물론 요 수평축의 이제 스케일, 그러니까 이제 눈금의 요 숫자도 이제 물론 달라지겠지만은 요 이제 과정이 변하는 상태, 이제 이니셜 상태에서 파이널 상태로 가는 요 이제 프로세스 패스, 즉 경로는 요 패턴이 동일합니다. 전혀 안 변해요. 요걸 한번 해보시면 아세요. 걔가 최초 상태인 상태 1에서 이제 최종 상태인 상태 2로 변할 때에는 매 순간마다 이제 변화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요 이제 PV 순도상에 매 순간마다 내가 관찰할 때마다의 그 순간마다의 PV 값을 갖다 점을 찍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럼 그 점들을 갖다가 쭉 이제 연결을 하면은 요와 같이 이제 변화하는 이제 어떤 그 경로가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 패스라고 합니다. 즉 상태 A에서 세조력으로 상태 B까지 변화하면서 거쳐가는 모든 상태의 변화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경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력학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과정이 지나가는 이제 등로니까 이걸 갖다가 프로세스 패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번 강의의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보이고 있는 PV 선도상에 보이고 있는 요 이제 그 실선 이제 요 솔리드 라인은 이건 이제 온도가 일정한 이제 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가 이제 등온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걔가 이제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할 때는 항상 이제 주위와 상호작용을 합니다. 즉 인터랙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온도를 갖다가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요걸 갖다가 이제 온도가 일정하게 이제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제 상태를 이제 1에서 뭐 2, 그러니까 이니셜 상태에서 이제 파이널 상태까지 이제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사고 실험을 통해 만들어낸 이제 쿼지 이퀴리브리엄 혹은 쿼지 스태틱 프로세스라고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준정적 평형 과정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이제 적용을 합니다. 이제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주위의 온도는 T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고, 제가 요 이제 실린더 안에 이제 기체를 갖다 채우고 피스톤으로 누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피스톤이 적당한 무게의 이제 한 개 피스톤이 아니고 아주 가벼운 피스톤을 갖다가 제가 겹겹이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기체를 팽창시키기 위해서 요 피스톤을 갖다가 이제 하나하나씩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스톤의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당연히 이제 기체는 팽창을 하겠죠. 나중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배우시면 이제 알게 되겠지만 기체는 이제 팽창을 하면 항상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 피스톤을 갖다가 지금 이제 아주 이제 요 가벼운 피스톤을 갖다가 내가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씩 이제 요 이제 제거하면서 기체를 팽창시키고 있기 때문에 요 기체가 팽창하는 속도는 굉장히 느릴 거라고요. 요 걔가 이제 상태 변화를 할 때에는 항상 이제 주위와 인터랙션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팽창하는 기체는 이제 온도가 떨어지니까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요 이제 주위로부터 이제 열이 이제 흡수가 될 겁니다. 그런데 기체가 팽창하는 속도가 굉장히 늦다 이거야. 아주 천천히 팽창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기체가 팽창하는 이 과정 중에 주위에서 열이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 이제 상태 변화는 항상 이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이제 팽창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등온 팽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재에서는 그냥 이제 요 쿼지 큐비름 프로세스는 아주 천천히 이제 수행되는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very slowly performed proces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과연 이거 해본 사람 있을까요? 바로 앞에 슬라이드에서 쿼지 이퀴리브리엄 혹은 이제 쿼지 스태틱이라고 이야기하는 준정적 평형 상태에서 이제 상태가 변하는. 그러면 상태가 변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 즉 과정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잠시 언급을 했는데, 요 준정적 평형 상태 하에서의 이제 요 상태가 변하는 준정적 평형 상태에서의 변화 과정을 갖다가 이제 좀 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의 예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예로 이제 준비한 것은 이제 스프링 저울이에요. 요 이제 스프링 저울을 갖다가 이제 준비한 이유는 우리는 이제 기계공학도 아닙니까? 그죠? 그럼 기계공학도 같은 경우에는 힘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지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준비한 거예요. 지금 현재 스프링 저울에는 지금 어떤 이제 그 무게를 가진 질량도 안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스프링은 이제 자연스러운 이제 자신의 이제 길이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스프링 저울에 이 이제 스프링의 길이, 지금 여기에 스프링 저울에는 지금 어떤 것도 이제 올라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스프링은 자신의 이제 길이를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스프링의 이제 평형 상태에서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스프링 저울에 지금 제가 이제 아주 무거운 이제 무게추를 갖다 이제 하나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 스프링은 요 무게추의 이제 무게에 의해서 이제 압축이 될 것입니다. 자, 무게추를 올려놓으면 이제 스프링은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스프링 주는 거는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왜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하면 요 무게추가 지금 현재 스프링에 대해서 누르고 있는 요 이제 중력에 의한 힘, 즉 무게죠. 요 힘하고 지금 스프링이 압축이 돼가지고 이제 그럼 스프링 압축이 되면 이제 반발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반발력이 서로 이제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스프링은 압축된 상태를 갖다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갑자기 이 무게추를 갖다가 이제 제거를 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 이제 압축되어 있던 이 스프링은 이제 뭐야, 이 압축력에 의해 갖고 이제 튕겨 올라갈 거야. 그런데 이 스프링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 질량을 갖고 있으니까 관성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스프링은 무게추를 제거하게 되면은 이제 튕겨 올라가는데 관성에 의해 가지고 요 이제 무게추를 올리기 전에 요 이제 스프링의 평형위치 여기를 갖다가 벗어나 가지고 위로 더 올라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프링은 이제는 늘어나게 되거든요. 즉 이제 인장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스프링은 다시 또 자신의 그 원래 길이를 또 돌아가려는 이제 반발력에 의해 가지고 이제 다시 또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 요, 이제 평형 위치까지 오는 게 아니고, 더 내려가게 되는 거죠. 즉, 이와 같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과정을 다 반복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요, 이제, 스프링의 진동이, 이제, 점점, 이제, 에너지 손실에 의해 가지고, 이제, 감소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평형 위치로 가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는, 이제, 이 스프링이 항상 원래 있었던 이 평형 위치를 갖다가 벗어나가지고 이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평형 상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포스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스프링이 압축되어가 있던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압축을 하고 있던 그 무게추를 갖다가 이제 제거를 해버리게 되면 스프링은 이제 상하 방향으로 진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에너지 손실을 의하고 뭐 어차피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평형 위치에 이제 오게는 되지만 어쨌든 요 평형 위치에 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제 비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뭐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경험하는 사실 아닙니까? 이번에는 요 무게추를 갖다가 이제 준정적 이제 평형 상태를 유지하면서 제거하는 과정을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 근데 준정적 평형 상태에서 이제 이 추를 갖다 제거한다는 것은 우리 이제 교재에서도 이제 설명됐는데 very slowly 그냥 아주 천천히 이제 요 무게추를 갖다 제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과연 이제 이 천천히 변화시킨다는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 무게추를 아주 천천히 이제 제거를 시킬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무게추를 드는 순간 이 스프링은 팍 튀어오르면서 요 스프링, 요 이제 그 저울의 이 바닥이 그냥 요 무게추를 갖다 쳐버릴 거라고요. 그럼 도대체 요 무게추를 갖다가 아주 천천히 제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야. 이 무게추를 이제 준정적 평형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제 제거시킬 수 있는 이제 방법은 이 무게추하고 이제 동일한 무게를 가질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이제 작은 쇠구슬들을 갖다가 이제 준비해 가지고 요걸 갖다가 스프링 저울 추에 이제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이제 이 쇠구슬 하나하나를 갖다 일일이 이제 요 스프링 줄에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가벼운 무게가 지금 이제 요 스프링 줄에 제거되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스프링은 이제 위로 이제 올라가겠죠. 무게가 가벼워졌으니까. 하지만 이 제거된 이 쇠구슬의 무게가 너무 작기 때문에 아주 미소하게 올라갈 거예요. 이와 같이 아주 미소한 이 이제 쇠구슬을 갖다 제거하는 이 이제 조작을 요 스프링 저울에 요 접시 위에 있는 이 쇠구슬이 없을 때가 계속 반복한다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 스프링 저울의 이 접시는 평형 위치에 이제 도달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앞에서 이제 이야기한 것 같이 이와 같이 큰 무게추를 갖다가 갑자기 제거했을 때와 같이 이제 이 스프링 저울의 이 접시가 평형위치 위로 올라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와 같은 게 이제 준정적 평형 과정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코지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시면은 영어 사전에서 이제
거의 유사한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어 앞에 붙는 이제 그 접두인데 일종의 이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요 이제 쿼지 이퀴리brium 스테이트, 즉 이제 준정적 평형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스프링 저울을 갖다가 예를 들었는데, 요 이유는 우리는 이제 기계공학도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 기계공학도는 이제 힘의 평형적 포스 밸런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익숙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를 들었어요. 이 예가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준정적 평형 상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의 예에서 이제 준정적 평형 상태를 만족시켜 주면서 이제 개의 상태가 변화하는 경우에는 아주 천천히 이제 이 변화가 일어나면 준정적 평형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걸 갖다 학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목은 연력학이거든요. 요 연력학에서 준정적 평형 상태를 갖다가 설명하는 가장 좋은 예는 실린더하고 피스톤 사이에 이제 같이 있는 이 기체계의 압축과 이제 팽창, 이 상태 변화가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설명하기가 가장 좋아요. 요 생길 교수도 교재에서 이제 그 예를 갖다가 사용하고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 기체계의 준정적 평형 상태에서의 압축과 팽창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보 전달 속도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제가 국민학교 저학년 때, 죄송합니다. 지금은 국민학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자연이라는 과목일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요 자연이라는 과목이 뭐 과학 같은 거 하다 이제 배우는 과목인데, 요 자연이라는 그 과목의 교과서에서 소리의 이제 전달, 이걸 갖다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기차하고 기차 레일을 사용했던 이제 기억이 나네요. 기차가 철로 위를 달릴 때는 엔진 소리도 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차가 뿌 하는 이제 뭐야, 요 기적도 울릴 것이고, 바퀴하고 철로와의 이제 그 충격에 의하고 드컹드컹 거리면서 이제 기차가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저 멀리서 기차는 오는데 소리는 안 들려요. 하지만은 이제 뭐야, 내가 내 길을 갖다가 요 철로 레일 위에 올리면은 요 철로 레일을 통해서는 기차가 오는 소리, 드컹드컹 거리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연 교과서에서는 공기를 통한 이제 그 소리의 전달 속도보다는 요 이제 셀을 통해서 요 레일이 쇠로 되어 있으니까 요 쇠라는 요 고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소리의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고 이제 설명을 갖다가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음파의 전달 속도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소리의 전달 속도, 즉 음속이 이제 공기를 통해서 이제 전달되는 속도보다는 쇠라는 이 고체를 통해서 이제 전달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 같다 이제 설명을 하는 예죠. 그런데 요 이제 소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공기를 통했든 안 그러면 요 이제 철도 레일을 통했든 어떤 매질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그것은 공기를 통해서 올 때도 마찬가지고 요 레일을 통해서 이제 뭐 전달될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이제 교란, 즉 변화죠. 즉 이 변화가 전달되는 속도가 공기하고 이제 요 그 쇠라는 요 매질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는 걸 갖다가 의미하는 거거든요. 즉 이 말은 정보 전달이 이제 되는 데는 어떤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면 1초당 전달되는 이 정보 전달의 속도가 매질에 따라서 이제 또 달라진다는 것 갖다가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정보, 즉 인포메이션이 뭐냐라는 이제 이 정의가 필요한데, 이제 연력학을 가리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연력학적 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그 개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의 물성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전달된다는 것은 요 개 내에서 이 물성이 변했을 때 이 개 내부를 통해서 전파되는 이제 속도를 의미할 거예요. 이 그림을 보니까 감회가 아주 새롭네요. 제가 한 20년 전에 이제 요 사이즈는 이제 수백 나노미터가 되는 요 고체계 내부에서 이제 열이 이제 전달되는 이제 이 과정하고 경계면에서 이제 열장이 발생하는 이제 그 원리, 즉 어떤 원리에 의해서 열장이 발생하는가를 갖다가 이제 연구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포트란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이제 계산 결과를 갖다 가시화시킨 결과입니다. 계산 조건은 양당 고정 조건입니다. 즉, 요 이제 개의 맨 이제 아랫면하고 윗면의 입자는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이제 요 밑면에서 이제 아주 미세한 쇼크, 그러니까 이제 충격을 발생시켜 가지고 그 충격이 이제 요 개 내를 갖다가 이제 전파되는 그 속도를 갖다 측정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이 시간 단위를 보시면은 이제 PS, 즉 피코세컨드입니다. 이는 이제 10의 마이너스 12승초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이제 그 교란, 그러면 이제 개 내에서 발생한 요 이제 변화가 이동하는 거리하고 그 시간을 재면 이제 요 개 내에서의 정보 전달 속도가 이제 전파되는 그 속도를 갖다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정보 전달 속도는 개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종류, 그 다음에 이 개가 지금 현재 액체냐, 고체냐, 이제 기체 상태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변화의 정보, 즉 이제 개 내에 물성이 변했다는 거예요. 요 물성 변화의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는 이제 물질의 종류나 상에 따라서 이제 달라집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그 정보 전달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이제 빛이죠. 빛은 약 30만 킬로미터입니다. 초당. 그러니까 이제 1초당 이 빛이 이제 빛이라는 정보가 이제 이동하는 거리는 이제 30만 킬로미터라는 거죠. 기체계의 중전적 평형 조건에서의 상태의 변화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일단 기체계에 우리가 이제 상태를 변화시키면 비평형 상태가 이제 유지되는, 즉 비평형 상태에서 상태가 변화하는 프로세스, 즉 과정을 겪는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요 기체계는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 평형 상태에 유지하고 있는 기체계의 요 피스톤을 갖다가 내가 당겨 가지고 요 기체계를 갖다가 팽창시키는 경우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생길 교수는 교재에서 이제 기체를 갖다가 압축시키는 이제 경우를 이용해갖고 요 비평형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갖다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압축보다는 기체를 갖다가 팽창시키는 경우가 훨씬 설명이 쉬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요 기체계는 지금 이제 요 피스톤을 갖다 당기기 전에는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요 기체계의 어느 부분을 찍어 가지고 물성을 측정하더라도 그 물성이 일정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측정한 이제 요 물성은 밀도예요. 즉 지금 현재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요 그 기체계는 어느 부분에서 이 계 내 어느 공간에서도 밀도는 일정합니다. 이제 제가 요 피스톤을 갖다 당겨 가지고 요 기체계를 갖다가 이제 팽창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 기체계하고 요 피스톤의 요 경계, 자, 요 A라는 요 경계면에서 이제 기체 분자들 혹은 기체 입자들이 요 팽창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시도해 보겠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저도 뭐 연력학체를 갖다가 아주 많이 뒤적거려 본 경험은 있어요. 뭐 이 책, 저 책, 저 책, 뭐 상당히 많이 이제 이 책을 갖다 읽어본 경험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시도하고 있는 이 설명을 갖다가 적어놓은 연력학 교재를 갖다 찾아본 적이 없어요. 즉, 이 말은 제가 지금 이제 하려는 이 설명에 대한 확신을 갖다가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의미도 되겠죠. 그런데 아마도 틀리진 않았을 겁니다. 3의 위치에 있던 피스톤이 이동해가지고 이제 4로 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걔와 이제 이 피스톤의 경계면은 3에서 이제 4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피스톤을 이루고 있는 이 물질과 걔를 이루고 있는 이 기체 분자 간에는 이제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피스톤의 요 이제 요 설페이스에 일부 기체 분자는 이제 달라붙어 있을 거예요. 얘들은 이제 피스톤하고 같이 이동하겠지만은 피스톤의 이동에 의해 가지고 최초의 이제 피스톤과 개의 경계면인 요 이제 3은 이제 4로 이동을 했고, 따라서 이제 이 3과 4 사이에는 빈 공간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럼 요 이제 2와 3 요 사이에 있던 기체들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은 자기 이제 주위에 빈 공간이 이제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 이제 2와 3 사이에 있던 이 이제 기체 입자들은 이와 같이 이제 3과 4 사이에 이 빈 공간을 갖다 채우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요 2와 3 사이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던 이 기체 입자들이 3과 4 사이에 이제 만들어진 빈 공간을 갖다가 이제 채우는 그 와중에 피스톤은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이제 피스톤은 4의 위치에서 5의 위치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요 피스톤이 이제 움직이는 동안에. 요 2와 3 사이에 있던 이 기체 입자가 이제 빈 공간을 갖다가 채우는 이 행위를 갖다가 이제 수행할 때에는 사실 이제 요 피스톤하고 요 개의 경계면, 즉 이 부분, 즉 이제
A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의 밀도는 최초 이제 평형 상태에 있었던 이 기체계의 밀도하고 비교하면은 이제 밀도가 달라지겠죠. 즉 밀도값이 이제 작아질 거예요. 이 말은 이제 개의 경계 부분에서 이제 상태가 변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요와 같이 이제 빈 공간을 갖다가 요 기체 입자가 이제 채우는 이 과정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 말은 이제 경계 부근에서 일어난 이제 이 상태 변화는 요 경계 근처에 있는 요 이제 기체 입자들이 인식을 해가지고 요 빈 공간을 갖다 채우는 행위를 갖다 수행을 하지만은 요 경계에서 멀리 떨어진 이 부분에 있는 기체 입자들은 지금 현재 개의 경계에서 발생한 요 이제 상태 변화를 갖다 인식을 못한다는 거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제 개의 경계와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부분은 원래 이제 최초의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이 기체계의 밀도하고 동일해요. 그런데 이 경계면 부근에서의 기체의 밀도는 다르거든요. 이 말은 이제 피스톤이 움직이는 동안에는 이제 이쪽 부분하고 개의 경계면 부분의 이제 밀도가 다르다는 것은 즉 이제 개의 물성이 달라졌다는 거죠. 즉 이제 개 내에 이제 공간적인 위치에 따라서 개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물성값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비평형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체계가 팽창하거나 압축을 갖다가 당하는 경우에는 항상 비평형 상태에서 요 이제 상태가 변한다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귀로 듣는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공기의 상태의 변화를 갖다가 우리 귀의 고막이 이제 인식을 하는 거야. 상대방이 목청을 울려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입 주위에 있는 이 공기를 갖다 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입 주위에 있는 이 공기 입자들은 이제 압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래 이제 그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공기 입자들이 압축이 되니까 그 압축된 주위에는 이제 공기 입자들의 밀도가 이제 낮아지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전파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5도씨에 있는 드라이어, 드라이어는 우리말로 이제 건조공기인데 수분이 없는 공기예요. 자, 이와 같은 공기에서 이제 어떤 그 물성의 변화가 일어났다. 즉, 상태가 변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상태 변화는 이제 이게 이제 정보입니다. 그럼 이 정보는 1초 동안에 약 340m 정도를 갖다 이동하고, 그래서 이제 공기 중에 이제 정보 전달 속도, 즉, 음속이죠. 이거는 이제 초당 340m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까지 하다 보니까 슬라이드는 몇 장 안 되는데 벌써 또 20분이 훨씬 지난 것 같네요. 생각보다도 이 진도가 많이 못 나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